대구광역시는 2024년 청년이날 기념식을 9월 20일 오후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자, 청년정책 유공자,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 발전과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며 올해 기념식은 9월 20일에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2024년 청년의 날 기념식은 청년주간 쇼케이스, 청년의 날 소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유공자 포상, 축사, 셀럽 특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10회 청년주간 쇼케이스는 청년골기라는 슬로건을 걸고 파워풀 유스 유스풀 대구라는 주제로 10월 11일에서 13일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미리 엿볼 수 있는 티저 영상을 공개해 홍보했습니다. 2024년 청년의 날 기념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청년정책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14명에게 위촉장을 청년정책협력기관, 사업수행자, 유공자 등 7명에게는 표창장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이어 부대 행사에서는 미라클로 활동하고 있는 박위를 초청해 모두에게 기적을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청년의 날을 축하하며 대구가 미래 5대 신산업으로 재편하고 신공항 건설,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남부 거대 경제권을 형성해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의 도시로 만들 것이다며 청년들이 대구 변혁을 이끌 주역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드릴 거 한번 보시라고 친필 사인된 거 오늘 박위 씨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박위 씨께서 직접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정말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게 혹시 사진이 좀 보이시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흙 쌓인 채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님께 종종 혼나곤 했죠. 그리고 소리를 워낙 목청껏 질러서요. 제가 어렸을 때 목이 쉬어서 목에 훅이 생겼습니다. 사교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매주 처음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진짜 모르시는구나. 네. 그때 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땐 저희는 국민체조를 했었어요. 가요제 같은 건 하시죠, 축제 때. 그때 이제 MC였어요.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이제 매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저는 항상 전국으로 그 내일로 기차여행을 다녔어요. 하게 됩니다. 제가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제가 혼자 유럽으로 4달 동안 배낭여행을 저는 이렇게 좀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즐길 정도로 굉장히 좀 모험심이 강하고 도전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이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제가 한 외국계 패션 기업에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제 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어떤 수술을 하고 마취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 이야기 듣고도 울지 않았어요. 제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한 2주 정도 됐을 때 사실인데요. 여러분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람 치고는 전신마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줘 했고요. 이렇게 이도 누군가가, 여러분 좌약은 뭔지 아시죠? 좌약을 침대 위에서 넣고 가족들이 매일매일 손으로 뒤처리를, 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면 막 배를 마사지하고 온갖 자극을 줘야 했습니다. 하루는 밤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이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으신 아버지를요, 이 28살이 된 이 아들의 이 뒤처리를 하게 만든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취직을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저는 효도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입원해 있을 때는,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간병인한테 이렇게 성인이 된 저의 이런 모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정말 감사했죠.